안녕하세요. 종호쌤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아마 오늘이 온라인 수업의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끝까지 열심히 해서 유정의 미를 거두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세먼지의 실체라고 하는 텍스트의 학습 활동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의 48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페이지의 2번입니다. 다음 표에 제시된 내용 전개 방식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 써보자 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다양한 내용 전개 방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전개 방식이라는 건 글에서 내용을 이끌어 나가는 그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 텍스트에서는 구분, 비교 대조, 열거, 인과, 예시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떻게 내용을 전개한다는 건지 간단하게 선생님과 함께 먼저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내용 전개 방식이 사용된 부분을 찾아서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확인을 해보는 순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 전개 방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한다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를 보니까 구분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구분이라는 건 거기 예를 보니까 미세먼지를 입자의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나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라는 건 나누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분류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내용 전개 방식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나누는 것을 구분이라고 한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 분류는 어떤 겁니까? 분류는 이 구분과는 반대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그룹으로 묶는 것, 이것을 분류라고 해요. 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이라는 애가 있고요. 분류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 구분은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어요. 네. 휴대폰은 요렇게 설명하는 걸 구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그룹에서 갤럭시라고 하는 애와 아이폰이라고 하는 애로 지금 나눠서 설명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구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분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갤럭시와 아이폰은 휴대폰이다. 이렇게 갤럭시라고 하는 애와 아이폰이라고 하는 애를 묶어서 이렇게 휴대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분류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요런 애가 또 있습니다. 분석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 분석이라는 애도 나누는 건데요. 이 분석은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하나의 대상을 요소로 쪼개 놓는 걸 분석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 구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개개의 것들을 하나씩 꺼내는 거라면, 이 분석이라는 건 이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개의 요소, 그 구성되어 있는 구성 요소로 쪼개는 걸 분석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들 수 있겠습니다. 휴대폰은 스피커, 액정, 카메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휴대폰이라는 이 하나의 이 대상을 요소별로 지금 쪼개놓고 있죠? 이렇게 쪼개는 것을 분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지금 구분, 분류, 분석, 요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씩 다른,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그런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비교와 대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교와 대조라는 건 이 어떤 둘 이상의 대상들을 견주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비교와 대조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다릅니다. 이 비교 같은 경우에는요, 둘 사이에 공통점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 대조라고 하는 것은 차이점에 주목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열거라는 건 뭘까요? 쭉 늘어놓는 것을 열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인과라는 애가 있네요. 인과는 뭘까요? 네, 여기는 원인, 그 다음 결과 해서 원인과 결과의 구조로 이어지는 걸 인과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예시라고 되어 있네요. 예시는 뭡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걸 예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우리 지금 이 텍스트에서 요런 표현 방법, 내용 전개 방식들이 사용된 부분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동영상을 재생해서 선생님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해보셨죠? 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구분과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고 나머지를 한번 채워볼게요. 자, 구분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그렇죠. 어떤 바구니 내에서 하나하나씩을 꺼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이 바구니에 담겨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지금 나누고 있죠? 이런 것들을 구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에 따라서? 네, 요 크기에 따라서 나누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예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친 사례, 예로서 필리핀의 피나투보산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을 예로 들었다. 네, 예를 들었으니까 예시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비교 대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 응결 현상과 관련해서 음료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것, 그리고 안개가 생기는 것하고 초미세먼지가 생성되는 원리를 설명한 부분에서 이 비교와 대조가 잘 나타났는데요. 이 음료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것과 안개가 생기는 것하고 이 초미세먼지가 생성되는 원리가 응결현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설명한 부분에서는 비교가 사용됐다면, 이 음료 표면에 생기는 물방울이나 안개는 물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 않지만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해롭다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데서는 대조가 사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베이징의 날씨와 우리의 날씨를 한번 비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베이징이 훨씬 더 심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 WHO가 권장하는 그 미세먼지 농도보다 훨씬 높다라는 데서 공통점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도 비교가 사용되었다. 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베이징과 한국의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부분. 또 있었을까요? 네,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요거 찾은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날이 더워지면 인체에서 땀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것처럼 나무들도 날이 더워지면 유기기체를 더 많이 뿜어낸다. 요것도 공통점이죠. 날이 더워졌을 때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비교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응결 현상에서는 비교와 대조가 함께 사용됐다. 뭐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열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열거는 뭐 많이 사용되었지만 뭐 대표적인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미세먼지엔 뭐가 있고 초미세먼지엔 뭐가 있고 쭉 열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써볼게요. 미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종류를 쭉 이렇게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렇죠. 끝부분에 대기권에 쏘아 올려진 인공위성이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대기에 관련된 정보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인공위성이 파악 가능한 대기 정보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가 좀 대표적으로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압과 대기의 흐름이 기압이 높아지면 공기의 흐름이 적어지고 그러면서 미세먼지의 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저기압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한 거 다 원인과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피나투보산에 그 화산이 폭발했을 때 이 화산 폭발이 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피나투보산의 화산 폭발 원인 그 다음에 기후변화 결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글에 나타난 내용 전개 방식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글에서 어떤 표현 방법이나 내용 전개 방식이 사용됐는지를 꾸준히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처음 보는 지문에서도 이런 것들을 쉽게 좀 알아볼 수 있어서 나중에 혹시 뭐 모의고사를 풀거나 수능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의 효자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과 2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 글의 내용을 200자 내외로 요약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자 내외로 요약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글을 써보지는 마시고요.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까? 그 요소들만 한번 지금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내가 이 글을 200자 정도로 요약을 한다면 꼭 어떤 정도의 내용들은 들어가야겠다 라는 걸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적어 보셨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죠? 그렇죠. 뭐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자, 미세먼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미세먼지, 이 초미세먼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주고 있죠. 뭐 그런 것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뭐 예라고 생각해서 뭐 빼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미세먼지가 뭐고 초미세먼지가 뭔지를 예를 들어서 꽤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 미세먼지의 농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거 들어가면 좋겠죠. 미세먼지의 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렇죠. 끝부분에서 이 추후에 어떠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거고 어떠한 전망이 있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면 이 글의 내용을 빠짐없이 요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49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페이지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모든 별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토의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이 에너지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태양 에너지라고 합시다.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 도달한 후에 다시 우주로 방출된다. 이때 대기권의 온실가스층을 통과하여 우주로 방출되는 양이 지구로 들어오는 양과 평형을 이루면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자, 대기권의 온실가스층이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옆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지구가 있어요. 자, 지구가 있고 여기 이제 태양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빛 에너지, 열 에너지가 이렇게 지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구 안으로 들어올 때 여기에는 우리가 여기 온실가스층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온실가스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태양 에너지가 100% 다 들어오지 못하겠죠? 여기서 튕겨져 나가는 것들이 이렇게 있고 들어가는 건 얼마 안 돼. 그리고 다시 여기 안에서 다시 지구를 크게 그리면, 이게 지구라고 하면 요 안으로 들어온 게 다시 여기서 반사가 돼서 나가게 되는데, 여기 나갈 때도 요 온실가스층 때문에 100%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또 여기서 나가지 못하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온 양과 이렇게 나가는 양이 일정해야 이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 똑같이 돌려주니까 지구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뭐 덕분에? 온실가스층 덕분에. 자,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14도인데 만약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19도 정도로 떨어져서 사람이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처럼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가 유지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적정 수준을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뒤에 나오겠죠. 자, 온실가스층이 두꺼워지면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지표면에서 바깥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이 층이
굉장히 두꺼우면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다시 또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계속해서 이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좋습니다. 온실가스 중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은 첫 번째, 이산화탄소래요. 이산화탄소는 언제 만들어지냐? 화력발전소나 각종 공장뿐 아니라 가정 중 난방과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도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2번. 메탄도 대표적인 온실가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메탄은 언제 만들어지냐?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산불이 났을 때 발생하기도 하고요. 유기물질이 습지와 같은 습한 환경에서 분해되면서도 많이 발생한대요. 또 오존층 파괴를 유발하는 3번 프레온 가스도 온실가스 역할을 한대요. 프레온 가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프레온 가스는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냉매로 사용되기도 하고 에탄올, 가솔린 등의 물질을 분해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스프레이나 분무제를 만들 때 사용되기도 한대요. 근데 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뒤에 나옵니다만 공기 중에 나온 뒤에는 분해가 되지 않아요. 분해가 되지 않으면 계속 그 온실가스 층에 계속 축적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온실가스가 두꺼워지고 지구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스프레이 사용을 자제하자, 에어컨 냉매를 친환경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를 대체하는 물질들이 개발되고는 있지만 온실가스의 성격이 커서 대안될 수 없는 실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온실가스가 늘어나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이렇게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요 위에 있는 설명들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기 각각 3가지씩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미세먼지의 실체라고 하는 글을 다 배워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한 요 과제들을 잘 찍어가지고 과제방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온라인 수업이 끝이 나고 아마 정말 별일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만나게 될 텐데요. 온라인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 또 잘 따라와서 대견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더 즐겁고 활기차게 수업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우리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